네, 2020년 8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8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64 41기 일반 대학 학번으로 따지면 81 학번입니다. 81학년도 학번 386 첫 세대가 되겠네요. 출신의 이고요. 서욱 씨는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아마 이게 준장 보직일 겁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처장, 부장은 아마 미군이 하고 처장은 한국군이 하는 걸로 아는데, 1군단장이면은 어딘가요?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바로 부대죠. 판문점도 담당하고 합참 작전본부장, 상당히 요직이죠. 을 역임한 서욱 육군참모총장 대장을 지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평가를 보면은 서욱 씨는 야전과 작전 분야의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연합 합동작전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그 다음에 했으니까 연합작전을 다뤘다고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합동작전은 육해공군이 같이 하는 게 합동작전입니다.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군인들 인사가 있을 때마다 늘 하는 건데, 군인의 능력은 전쟁을 해봐야 검증이 돼요. 운동선수의 능력은 시합을 해보니까 아는 건데, 군인들은 시합이 전쟁인데 전쟁이 워낙 없으니까 그냥 뭐 훈련할 때 연습할 때 한 걸로 평가하는데, 거기에는 종종 이렇게 충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좀 상당히 좀 그걸 잘 안 믿습니다. 붙어봐야 압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평가를 청와대에서 했는가 하면은 그분에 대한 겁니다. 아울러라는 단어를 써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철학, 문재인 정부의 안보 철학 기억해 두십시오. 과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뭐죠? 그 다음에 또 아울러라는 단어를 또 써가지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2.0, 국방문민화 등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걸 하라고 사실상의 지시를 내리면서 장관을 맡긴 걸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아울러란 단어를 2번이나 썼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면서 이분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면서 장관으로 내정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결국은 청와대의 평가를 믿어달라는 암시, 강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걸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따지는 거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따지면 시비를 거냐 그러는데, 예, 시비도 맞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국방문민화를 거론했는데, 제가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국방문민화가 뭡니까? 우리 강 대변인 얘기하셨고 문 대통령 국방문민화를 거론한 것 같은데, 국방문민화가 뭡니까? 문민은 뭐고, 그럼 무민은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문민을 문관이라 그러고 무민은 무관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군인이 무관이니까 전역을 하게 되면 문민이 되고 문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역을 전제로 현역을 전역시켜서 장관에 임명하면은 그럼 문민이고 문관이잖아요. 그게 국방문민화인가요? 전역을 전제로 현역을,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현역에 있던 사람을 전역시킨과 동시에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바로 전임자 정경두 씨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국방문민화냐 이겁니다. 제가 시비를 거는 게, 그게 만약 이 정부가 생각하는 국방문민화라면 저는 단언코 속아웃을 이야기다 라고 던지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농락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시비 거는 언론이 없어서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좀 심한 말을 하면 이게 말이야, 밑으로 하는 이거야,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 이 독해를 하고 어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건지 참 답답하게 봅니다. 문정부는 문민화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정권인 것 같아요. 이 386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국방 문민화가 뭔지 잘 모르고 함부로 안보를 다루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시비를 걸겠습니다. 또 우리 강 대변인이 문정부의 안보 철학 운운했는데, 안보 철학이 있는 정권이라면요, 새삼스럽게 국방문민화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역을 바로 장관에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감히 제가 아까 전쟁이라는 걸 해보지 않고 군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선수들이 시합을 하니까 알죠. 학생들이 시험 보니까 성적을 아는데,
군대를 쭉 보게 되면은 충성만 열심히 하게 되면 유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누가 더 매출을 많이 올리는지 모르고 충성만 잘하면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적임자라는 표현을 썼다가 나중에 애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부가. 윤석열 씨하고 최재형 씨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적임자라고 해놓고 임명해놓고 나서는 지금 두 사람을 해임하지 못해서 안달 폭탄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표현을 써 청와대가 자신 있어? 하는 게 저희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국방문민화를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겠습니다. 봉건시대, 특히 조선입니다. 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주 좀 굉장히 답답하게 보는데 조선은 문관이 무관을 짓눌러 갖고 망신차이가 된 나라라고 봅니다. 유교로 선비로 통치를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문관이 무관보다 높다는 의식이 조선 그리고 조선의 후예인 우리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패전과 속국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관이 무관을 올라타고 무시했기에 제대로 된 무관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연패를 당한 나라가 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 연장성에 있는 게 대한민국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은 허약하고 어떻게 보면 얕고 충성이라 바치는 무관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 무관이 무너지자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병이라 포함해서 그걸로 간신히 살았던 것 같아요. 국가가 무너지려고 할 때 애국심의 마지막 호소를 해서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는 게 의병의 봉기인데 그거 아주 절박한 건데 그걸 자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역사거든요. 역사관이거든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뭐야 원래 나라 지키고 하는 군인들은 어디 갔고 왜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이거 잘못된 나라 아니야? 하는 게 저희 역사관입니다. 군인이 군인 역할을 못하고요. 선생이 선생 역할을 못하고 기자가 기자 역할을 못하고 사업가가 사업가 역할을 못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은 군인들이 다 막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 조선은 계속 의병이 일어나는 거고 그걸로 나라 지킨 걸 자랑하는 대한민국 역사가 되면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관을 무시했던 조선의 군주가 다급할 때마다 의병이 일어나라. 그걸 일어날 창자에다가 의병의자 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팔도 창의를 많이 주장했죠. 그거 많이 떠들었던 조선의 군주가 그런 사람들 혼돈스러운 군주, 혼군, 어두운 군주, 안군이라 그러는데 선조, 고종, 인조 이런 사람들이죠. 나라를 위기로 빠뜨렸던 군주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방 분야를 시비를 걸겠다 그랬습니다. 문정부는 일본을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일본이 만든 용어인 문민화란 말을 왜 쓰느냐는 게 저희 질문이고 따짐입니다. 친일 용어를 왜 쓰냐 이거예요. 친일파 싫다고 하는 정권이.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국방을 문민화한다는 말 속에는 조선을 그렇게 엉터리 나라로 만든 문관이 무관보다 낫다,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위기 때 제대로 된 군인이 없어서 절절맸죠. 임진왜란 때 그나마 남아있던 이순신을 죽이자 살리자 한 게 누구였습니까? 선조도 선조지만 거기에 아부한 딸랑이 문관들 아니었나요? 그리고 국방이라는 건 원래 무관이 맞는 분야인데 왜 국방을 문민화하라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자, 문 대통령은 합참의장인 정경도 씨, 그때 공군 출신으로 합참의장이었죠. 육군총장인 서욱 씨를 전역을 전제로 국방장관에 차례로 지명했으니까 이런 국방 문민화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문관으로 바꿔서 장관에 임명해서 국방 문민화 한 거잖아요. 예? 전역은 무관직을 버리고 일반 국민이 되는 거니까. 무관이 문관이 돼서 통치하게 참여하게 된 것이 국방 문민화가 맞습니다. 이러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한 게 아니라요. 이러한 개념을 갖고 들어온 우리나라 첫 정치인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나라 세울 때부터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새삼 국방 문민화를 거론하면서 서욱 씨를 장관에 임명한 게 잘했다고 자평을 합니까? 문정부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국방 문민화하고 군부 정권에 반대한다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 이의 제기하십시오. 문정부 세력이 군부 정권이라고 보는 거는 아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입니다. 군인 출신들이 대통령 됐으니까. 근데 그 전부도 자세히 보면요. 국방부 장관은 전부 다 현역을 전역시켜가지고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때도 국방 문민화는 이루어졌고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씨도 군에서 전역한 다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건 뭐 대한민국 문민할 수도 있고 국방문민화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지켜졌습니다. 국방문민화는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걸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하니까 나는 소가 웃을 이야기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제가 군부정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요 상당히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용어입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런 용어 쓰기 조금 힘들어요. 군부가 뭐냐고 정의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부정권 하는 거는요 군주정 시절에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에 무신정권이라고 있었죠. 일본으로 얘기하면 독국과 막부 같은 그 전에 뭐 가막부라 막부 그런 것들이 이제 무신정권에 해당되죠. 우린 고려 때 뭐 최씨들의 무신정권이 있었고 그런 게 무신정권이죠. 그때 고려의 무신정권이야말로 무신이 문신을 누르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통치한 시절입니다. 무신정권과 매우 비슷한 것이 근대에 와서는 군인이 군인 계급을 가진 상태에서 정부의 요인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거가 있었죠. 그건 군국주의라고 그러죠. 군국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 자체를 군처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병영국가를 만들어요. 그러한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그러면 국방문민화를 하라는 소리는 어디다 해야 돼요? 북한에 해야 되는데 왜 대한민국 잘 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때 대일본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무관인 군인들이 문관과 함께 해군 대신 육군 대신도 맡았어요. 직접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은 원수라는 계급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수권자 역할을 했으니까 군 통수권자가 계급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게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봉전했던 우리다가 일본에 합병됐던 대한제국도 우리의 황제도 뭐 군의 원수였고 또 군인들이 계급장을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 뭐 장관급으로. 그래서 결국은 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은 힘의 차이가 있어 그렇지 지향하는 바는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그 손자인 김정은이가 공화국 원수 뭐 무슨 대원수 이런 군사칭호를 가진 상태에서 최고사령관은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잖아요. 그리고 군사칭호 북한 표현입니다. 계급을 가진 이들이 군복 입은 상태에서 인민무력상 국방부 장관 하잖아요. 또 인민보안상 경찰청장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군국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병영주의, 병영 국가가 되는 거고요. 북한은 이걸 자기식으로 선군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네. 지금 대일본 제국하고 대한제국은 사라졌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살아있으니까 국방문민화를 얘기할 때는 바로 북한을 상대로 질러야 하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서욱시를 뭐 국방부 장관이 지명해 놓고 국방문민화가 되고 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북한을 탈병영 국가로 만들고 탈군국주의 하라는 데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정권이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국방문민화를 주장하니까 참으로 이상하고 수상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잖아요. 공화정을 하는 나라에서는요 그런 공화정 국가에서의 주인은요 문민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표현한 게 주권재민이잖아요. 이러한 국민 중에서 일부가 문관도 되고 군인이라는 무관도 돼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그 서번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화정 국가에서 문관과 무관은 대등하고 모두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국방은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군인을 이끄는 대표자도 국민의 대표가 국민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국민의 대표가 바로 누굽니까?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은 군인 계급장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계급장을 줬기 때문에 총사령관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통수권자라 그러는 겁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군인은 또 누굽니까? 국민 중에서 나오잖아요. 국민 중에서 나온 군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군인들 중에서 누군가도 나 대통령 되겠다는 뜻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단 군인의 의무는 포기하고 나와야 됩니다. 군복을 벗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선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대통령이 군도 통수하고 뭐 4대 강도 보고 다 봐야 되잖아요. 외교도 해야 되니까 부분으로 맡깁니다. 그게 장관들이 하는 건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통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민을 대표해서 군을 이끄는 게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국민을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군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군인 출신으로 있던 사람을 할 수 있는데 군인을 그대로 하게 되면 병영국가, 군국주의 국가가 되니까 군복을 벗겨서 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찌 돼서 계속 현역을 한 사람을 바로 제대시켜갖고 바로 이제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미국은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늬만 문관이지 군인과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대한 사람은 10년 정도 완전히 군을 떠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이 임명되는 게 거의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국방부 장관들은 군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10년을 군대에서 대장까지 하고 나면 나이 60이 넘는데 10년 지나면 70 노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죠. 예외가 트럼프 정부에서 됐던 매티스입니다. 매티스는 워낙 유능해서 국회에서 그게 합의가 돼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미국은 10년 정도 지나야 군인의 때를 벗고 국민의 입장에서 군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은요, 국민화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국방은 문민화하는 게 아니라 국방은 국민화가 맞습니다. 미국은 이거를 영어로 civilization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2차 대전 때의 대일본 제국은 군인이 통치에 참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군국주의 정권이죠. 근데 그때 그러한 일본과 싸웠던 미국은요, 처음부터 걔네들은 공화정을 했잖아요. 군주가 없이 바로 공화정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국방부는 국민이 이끌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갔습니다. 네. 그러한 미국이 일본을 부셨잖아요.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일본은 패전했으니까 자기네 군국주의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의 시빌라이제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시빌라이제이션을 국민화로 옮겼으면 되는데 국민화로 옮기려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군국화로 그들은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민화로 옮기지 못하고 문민화로 옮겼습니다. 그때 패전한 일본 처지에서는 미국한테 우린 전쟁할 뜻이 없고 전쟁할 의지도 없다는 걸 보여야 됐기 때문에 문민화로 번역했습니다. 일본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알아서 긴 거죠. 일본은 뭐 말이 안 되죠. 무관이 어떻게 문관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일본이 전범국가고 패전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까? 패전국가도 아닌데,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뭡니까? 반일을 내세우는 정권인데 왜 무식하게 국방 문민화를 친일 용어를 쓰냐 이겁니까? 이거는 무관인 군인을 짓밟아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는 한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일을 하자면서 일본을 따라하는 그런 국가 만들지 말자고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게요. 우리는 유엔을 한때 국제연합으로 번역했었죠. 국제연합.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일본은 그대로 뺏긴 거예요. 반일을 하자고 한 나라들이. 2차 대전 때 연합국이라는 게 있었죠. 미국, 영국 등. 그게 영어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줄여서 유엔입니다.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토대로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이 확대해서 유엔을 만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킨 다음에 군정을 하다가 1952년에 끝냈죠. 끝낸 다음에 일본도 유엔에 가입해. 그러니까 일본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연합국하고 싸웠는데 연합국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고민해서 결국 나온 논리가 뭔가 하면, 그때까지 일본은 연합국을 연합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확대한 유엔은 국제연합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국제연합과 연합국이 같은 건데, 그래놓고 우리 연합국에 가입한다라 그래야 논리상 모순이 국민 설득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유엔이라는 말을 번역할 게 없으니까 국제연합 따라 해갖고 지금까지도 썼던 겁니다. 중국은 이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엔을 한자로 연합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시빌라이제이션을 시민화라고 번역했다면 우리 국방 시민화라고 번역했겠죠. 그랬으면 국방 문민화라는 이런 무관을 문민화하는 뭐 희한한 이런 논리에는 안 빠졌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문재인 정부가 안보 철학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해 놨지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식이 없는 거지. 근데 문정권만 이런 게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안보관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안보관은 제가 보기에는 뿌리 없는 부평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보 정책이 못 나오고 저는 희한한 서욱 내정자를 하면서 저는 희한한 평이 나오는 거죠. 미국 국방부는요, 시빌라이제이션 돼 있기 때문에 국방부 공무원들은 거의 군인들이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 중에는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체력도 안 되고 뭐 그게 안 돼가는데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 붙으면 국방부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서 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미국 사회는. 미국 주요 대학의 정치학과는요, 국방부나 국방 분야에서 일할 공무원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에서부터 작전에 대한 것들이 강의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대학의 정치 외교학과에 가게 되면 국방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민민주주의니 뭐 민주주의니 뭐 이런 거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민민주주의 써갖고 계속 시민 단체를 우대하는 게 문정권이지 않습니까? 국방을 몰라요. 근데 뭐 터지면 이분들이 나와서 국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제가 듣기에는 좀 헛소리라고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국방 문외한들이 국방 문민화 같은 일본 용어를 그대로 뺏겨서 쓰는 겁니다. 이게 친일파들 아닌가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무관을 무시하는 문관 정부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를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 육군이 한 조금 과장되면 50만이라고 합시다. 50만 육군을 지휘하는 분이 현재는 서욱 참모총장이고 그 전임자가 김영우 총장이었죠. 김영우 총장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이 만나자고 하니까 김영우 총장이 나가서 커피 전문점에서 그분을 만난 적이 있죠. 제가 기사도 썼었고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행정관이 청와대 지시를 전달하러 온 거였으면 정식 개통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왜 바로 커피점에서 총장을 그렇게 만납니까? 이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군을 우습게 보는 거죠, 청와대에서. 이러하니까 군은 정치의 시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군은요, 군 출신 대통령에 충성을 다해서 정치의 시녀가 됐다면 지금의 군은 계속 바뀌는 어떤 문관 중심의 권력에 충성하는 거로 보일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김용우 총장 시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말을 못하겠지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뭐 해군 출신 이어서 공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니까 뭐 정권에 약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육사 출신이 되면 잘할 것 같아요? 이미 김용우 총장 때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육사라고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육사 출신이라고 해서 회사 출신의 송영무 장관, 공사 출신의 정경유 장관, 또 3사 출신의 합참의장 이순진 씨가 이번에 국방부 장관 거론되다가 뭐 안 됐는데 거기 출신도 별로 안 다를 거고, 학군 출신으로 남영신 육군 지작사령관이 있는데 그분이라고 해서 별로 안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네. 서욱장관 내정자가 이번에 장관이 됐을 때 이 딱딱 끊어내는 군으로 군의 권위를 지키지 못한다면 에이 육사라고 뭐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거, 육사가 만들어내는 요거는 괴면일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관학교로 가는 사람들은요, 저 가끔 그쪽 친구들 가서 학생들 만나보면 고등학교 때 1학년만 선배도 선배님하고 형하고 하다가 사관학교 그대로 가서 그대로 고등학교 문화거든요. 그리고 소주 알고 나와갖고 자기들끼리 뭐 선배 후배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민간 사회를 몰라요. 민간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상관을 모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군대에서는 계속 계급이 깡패고 기수가 깡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충성, 우리 군의 중심구호가 육군에서 충성이고 해공군은 뭐 필승, 해병대 필승이지만 주로 한꺼번에 할 때 충성이잖아요. 이 충성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안 하고 상급제에 대한 충성으로 이해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깨야 됩니다. 우리 군 정신 중에 하나가 화랑도의 세속 5개 중에 사군이충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군주를 모실 때는 충성스럽게 하라 이건데, 이 사군이충이 나올 때는, 신라 때는 군주정을 할 때입니다. 그때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군주한테 있죠. 그러니까 주권자인 군주한테 충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사국민 이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사상관 이충으로 하는 게 우리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라는 거지. 한국군의 가장 큰 병폐는 충성할 대상을 상급자로 알고 있다는 것. 상급자가 청와대면 청와대에 꼼짝 못한다는 것.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미국도요, 월남전을 할 때 상부 지시로 내려왔다 그래서 ROTC 출신의, 그때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그 소대장이 미라이촌이라고 하는 월남민 마을을 초토화시켰어요. 전쟁과 관계없는 사람들 마구 죽였어요. 베트콩이 아닌 사람들. 그 상부 명령이다 하고 따랐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미국에서 결정을 내린 게 아무리 상명하복을 하더라도 정확한 옳은 명령이 아니면 따라서는 안 된다. 국가는 옳은 명령만 내리지 틀린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미국도 무조건 상명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서욱 내정자는 지금 국방문민화를 얘기하고
뭐 기타 전자권을 얘기하는 우리 안보에 어긋날 수 있는 이런 걸 요구하는 정권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 단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못하면 서욱 총장도 육사 출신이라고 해서 뭐 다를 거다. 뭐가 다릅니까? 그런 얘기는 저는 바로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욱 총장도 있을 때 장군 심사를 한번 했습니다. 육군은 진급심사위원회를 가불경반으로 만들어서 3개 반에서 모두 추천된 사람은 진급시키고 두 번 된 사람은 한 번 더 돌려갖고 확인하고 한 번 된 사람 탈락시키죠. 한 번도 안 된 사람은 당연히 탈락시키고 그렇게 해서 진급자를 보내는데 이게 뽑아놓고 그거를 합참에 동의받고 국방부에 동의받고 보내는데 청와대에서 다시 뭐 빠꾸내는 경우가 많아요. 청와대 민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청와대의 근거는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보필하는 자기들은 인사를 정확하게 봐서 충성할지 안 할지를 봐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군 인사법에 따르면은 군정권자인 총장에게 준장 진급자는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직접 심사를 하면 안 되니까 객관적인 진급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추천된 사람이 적법하게 추천됐다면 그걸 그대로 옮기고 적법하지 않다면 다시 심사를 하라 그래야죠, 청와대에서. 근데 그게 맞다면은 적법하게 했는지는 합참과 국방부가 다 보면서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이거는 뭐 지역 배분을 해서 뭐 경상도가 많네 적네 하면서 빼라 넣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늘 이렇게 민정이 그렇게 개입해 왔어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별 달았다 놓친 사람 많고요. 죽었다 살아난 장군 대령들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항했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남재준 총장이었습니다. 남 총장은 그때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오라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둘이서 막 틱틱 싸웠습니다. 나이도 비슷하죠 사실은. 뭐 서로 담배도 맞다 피우기 했다는데 그때 군인사법을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 하시려면은 이거는 만기칠람인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위임돼서 맡은 게 적법하게 했고 그게 문제가 없다면 인정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저를 해임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노 대통령이 받아들였죠. 네. 그래서 남 총장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남 총장을 육군총장 끝내고 그 다음에 합참의장 시킬 때는 절대로 안 시키죠. 네. 그 다음 합참의장은 김장수 씨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근데 이러한 것이 서욱 총장이나 김영호 총장이 있을 때 군인사에서 이렇게 했냐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 하지 않았다면 서욱 총장도 장관이 되시면은 어떤 군의 정치 중립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퀴천 마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군복 안 입은 사람들은 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가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요, 감사위원 제청권이 본인한테 있잖아요. 추천은 누가 하더라도. 근데 내가 제청 못하겠다고 딱 버텨서 지금 청와대가 요구한 사람은 감사위원회는 제청 안 하고 있어요.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네. 자기 기준으로 봐서 이 사람은 안 된다면 제청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못하잖아요. 적법한 일이니까. 그리고 이분은 지금 발언이, 이게 뭐야. 국회의 요구로 월성 1호기 감사했는데 발표를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잖아요. 그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장으로 하는 바른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을 근거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게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민사회에, 다 뭐 문민들이 보면 딸랭이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 군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서욱 내정자는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앞에 전임자가 공군 출신이라서, 뭐 해군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 육군에서 하면 안 됩니다. 송영무 장관은요, 끝은 그랬지만 처음엔 제대로 했습니다. 뭐 북한 참수부대 만들어야 된다 그랬고, 뭐라 그랬고. 그 문정인 특보와도 충돌하고요. 네. 그래서 웬만큼에서는 서욱 장관 내정자가 송 장관만큼 했던 소리 듣기 어려울 겁니다. 해사 출신이 줄대 있는 장관인지 육사 출신이 줄대 있는 장관인지 아마 좋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뭐 공사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과 최재형 씨는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공화당과 민정당을 육법당이라고 그랬어요. 육사 출신하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잡는데 육사가 넘버1, 서울법대가 넘버2 그래서. 자, 그러고 나서는 계속 서울법대가 우리 사회의 주력이 됐죠. 근데 군에서마저 육사 출신이 줏대를 못 세운다면은 육사 출신은 근기가 있다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네. 뭐 삼사나 회사공사나 RT나 학사나 뭐가 다르냐? 원오브
댐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육사 출신들은 전 정권 전환에 가장 반대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청와대가 서훈 총장을 국방부 장관이 내정하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 정권 전환을 할 적임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육사 출신인 너희가 와서 전 정권을 하라는 암시자 압박이죠. 그걸 받아들였다는 게 서욱 총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서욱 내정자가 전 정권 전환을 하겠다고 했기에 문정부와 안보 철학이 같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국방문민화 같은 거는 뭔지도 모르니까 저런 표현들을 한 거고, 자기가 반한 건 이거겠죠. 근데 전 정권 전환하는 게 대한민국 안보에 진짜 도움이 되나요? 진짜 도움이 되나요? 북한 핵이 살아있는 지금에. 자, 이제 서욱 내정자는 본인도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전 정권 전환하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더 안보를 탄탄하게 할지, 아니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힘없이 있었던 그런 무관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지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 우리 육군이 굉장히 뭐 장관 못 냈다고 앙앙불락했는데, 육사가 불판했는데 이제 육사와 육군의 명예 결정될 겁니다. 그렇다면 육사 출신 장교들, 예비역들, 또 육군에 계신 분들도 서 내정자에 대해서 바른 말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제 제대로 된 국방부를 한번 만드는 걸 저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서욱 장관 내정자, 장관 되시면 정말로 법대로 한번 군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